내년이 독립 80주년이니까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배우고 지도자를 양성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복회 학술원입니다. 지난 6월 개원식 때까지만 해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와서 설립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2달 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 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광복회의 반발, 두 쪽 난 경축식, 그리고 이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실에서 물러나십시오. 공교롭게도요, 김감년 단장이 맡은 아카데미는 학술원 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김 단장도 학술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광복회에서도 의아하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닌가 의아하고 어떤 정책과 인사가 옳지 않다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저희들이 곤란하죠. 저희들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이 보복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지원 관련 예산을 6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 원이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뭔가 이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일종의 이제 보복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도 아직 다 집행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다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추후에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이긴 한데 결산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이걸 예산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다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성치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훈부의 말을 100%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직 9월인데 집행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다 쓰일 수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한 이후에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말이 저는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광복회 학술원이 올해 6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원한 지 지금 3달이 안 됐습니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6월에 개원한 단체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으니 너네 하는 거 보고 주겠다. 이 말 자체가 너는 모순적이라는 말씀을 안 주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들리나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복회 인식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광복회는 사실 그 나머지 26억 원이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광복회가 이거 국민 세금 받아가는 것 아니냐. 국민 예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광복회 인식이 왜 다르냐. 결국 지금 이 광복회가 받고 있는 돈은 행정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기원을 따져보면 1965년 한일협정 때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독립유공자들이 받지 않고 국가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줬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돈을 경제 발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부가 그 당시에 뭔가 중화공업이나 이런 경제 발전 이루고 싶어도 돈이 없었는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일협정. 사실 독립유공자들의 국민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배상금이란 이름이 아닌 대일청구권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받았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포스코 전 회장인 박태준 회장은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얻어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제철소를 짓고 실패하면 우린 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예. 그 사업에 국가 경제 발전에 들어간 돈은 독립유공자들의 피로 받아낸 돈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회의 입장은 그렇게 된 돈을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고 국가에서도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의 자체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정부가 이것을 평가하고 갑자기 그 6억을 이후에 평가해보고 주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광복회의 말에 더 일리가 있고
그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 보훈처의 입장,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설득력이 없는 입장으로 보일 거라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설득력이 없다. 네. 김용희 의원님, 네. 국가보훈부의 설명도 그런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련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산이 집행되지 않은 결산이 완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은 국가 재정 방침에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하는 것도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공법 추가 단체 지정하는 것도 강북회 주장과는 좀 상반.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북회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겠지만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기가 공교로운 거는 10월 2일이면 제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맘때쯤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번 8.15 때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면서 공교롭게도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보훈부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강북회와 좀 사전 협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광복회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걸 국회 제출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일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뭐 의구심일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 보훈부가, 그러니까 광복회가 보훈부 산하의 유일한 공법 단체인데 왜 광복회만 있느냐? 다른 단체도 이 공법 단체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8.15 이 이른바 사태를 겪으면서. 오해나 의구심은 너무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 예. 홧김에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죠. 공법단체 추가 지정해서 광복회 좀 찌그러뜨려. 그랬는데 알아보니 그 법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 예산 깎아. 예. 이렇게 결론 난 거죠. 광복회에서 그날 따로 식을 갖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전 그래서 엄중 대응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래나, 압수수색 들어가나, 누구 소환하나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예산 삭감하는 거고요. 저는 다음 수순 보입니다. 지금 광복회 주고 있는 예산 꼼꼼히 들여다볼 거고, 특히 회장, 이종찬 회장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밥 한 그릇이라도 허투루 먹었다면 이종찬 회장 망신 줘서 쫓아내지 않을까. 윤석열 정권 아주 치졸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데, 아버님이라고 불렀다는 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상이 갑니다. 추정이 됩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을지. 예. 자, 김용희 의원님, 지금 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해서 광복회만 주던 뭐 이른바 뭐 혜택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겠다. 그러다가 이게 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번엔 예산을 한번 손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옮겨진 것 같다라는 주장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 반론하실 수 개는 있습니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공법단체 지정하는 건 입법 과정이니까요. 그걸 몰라서 설마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엔 좀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예산을 꼼꼼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북회라 하더라도 성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기관과 정부 단체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무슨 마치 보복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 예산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김보엽 위원이 말씀하신 법인카드를 세세하게 볼 것이다라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법인카드가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전성균 의원님. 네.
광복절 행사 당시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멘트를 들었는데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발언을 두고 보훈부가 정치 중립 위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것 역시도 보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당한 행정적 조치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정치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중립을 지켰다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뉴라이트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광복회가 자진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예. 물론 물러나라는 말씀이 참 강력하고 또 강하긴 합니다만 뉴라이트계 인사들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망언들을 보면 수위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치적 중립 부분을 따지기 전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변에 혹시 다른 말씀하시는 인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충신입니다. 예. 그분들 말씀 꼭 들으시고 이번 삭감 이슈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을 때 30%를 이제 걸쳐 있는데 저는 일부분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근 이제 앞으로 올 그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를 몇 %로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도 콘크리트라고 보는데 예. 기존에 이 광복회에 계셨던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보수를 지지해 주셨는데 예. 국민의힘은 지지해 주시겠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군요. 자, 김영희 의원님. 지금 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는 규정상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법무가.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역사 인식의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정치가 개입하는 건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학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지 예.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금 역사 논쟁에 관련해서 저는 학계에서 조금 더 빠른 결론이 나와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 자체가 근현대사 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이런 갈등 자체가 어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단도직입 코너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팩트체크를 좀 장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